첫사랑을 3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제가 55살이 되도록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기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헤어진 지 35년이 지나서야 다시 마주하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부터 저희 기적 같은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올해 55살이고요. 작은 동네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첫사랑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시절엔 지금처럼 자유롭게 연애할 수도 없었고 부모님 반대라도 있으면 평생 가슴에만 묻어두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후 6시에 마지막 레슨을 끝내고 혼자 학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죠. 창밖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거리엔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 창밖을 지나가는 한 남자가 보인 거예요. 머리엔 흰머리가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고 손목엔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자세히 봤더니 정말 그 사람이었어요. 한도윤, 제 첫사랑이었던 그 사람 말이에요. 커피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이 넓은 서울에서, 그것도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다니.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저희 학교 음악실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저는 피아노를 치고 있었고 도윤이는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죠. 서로 눈이 마주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우린 자주 만났어요. 물론 몰래 말이에요. 음악실에서 함께 연주도 하고 운동장에서 산책도 했죠. 도윤이는 정말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저에게 늘 다정했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거든요. 하지만 우리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알아버린 거예요. 어느 날 도윤이가 써준 편지를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날 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셨어요. 딸이 남자와 편지를 주고받다니 집안 망신이라고 하시면서 편지를 제 앞에서 찢어버리셨죠. 눈물이 쏟아졌어요. 도윤이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써준 편지였는데 한순간에 조각조각 찢어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우리 나이에는 아버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었거든요. 할 수 없이 도윤이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도윤이는 서울로 대학을 가고 저는 집 근처 전문대에 진학했거든요. 그런데 20대가 되어서도 우린 만날 수 없었어요. 도윤이는 군대에 갔고 저는 집에서 계속 압박을 받았거든요. 아버지가 맞선을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아직 마음에 도윤이가 남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성화가 너무 심했어요. 결국 맞선을 받습니다. 상대방은 박철호라는 8살 연상의 남자였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무뚝뚝하고 말이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때 도윤이가 군대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맞선을 본다는 소식을 어디서 들었나 봐요. 편지에는 제발 기다려달라고, 군대만 다녀오면 꼭 너와 결혼하겠다고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정말 도윤이를 기다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집안에서는 결혼 날짜까지 정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25살에 박철호와 결혼했습니다. 도윤이에게 미안한 마음에 편지 한 통 쓰려고 했지만 결국 쓰지 못했어요. 신혼 초기에는 나름 행복했어요. 철호 씨도 저에게 잘해줬고 1년 후에는 딸도 낳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혼 생활이 힘들어졌습니다. 철호 씨가 점점 무뚝뚝해지고 가부장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싶다고 했을 때 반대가 심했어요. 여자는 집에서 아이나 키우면 된다고 하면서 절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생활을 20년 넘게 했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고 남편 뒷바래지 하느라 제 꿈은 모두 포기했어요. 그런데 30대 중반쯤 동창회에서 도윤이를 만났어요. 정말 오랜만이었죠. 15년 만에 보는 거였거든요. 도윤이는 출판사를 차려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은 교사라고 했는데 아이는 없다고 했어요. 그날 동창회에서 우린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가끔 서로의 눈이 마주치면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하지만 그때도 우린 서로에게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어요. 각자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예전 얘기를 꺼낼 수 있겠어요. 40대가 되면서 철호 씨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되면서 스트레스를 저에게 풀기 시작한 거예요. 큰 소리로 화를 내는 건 일상이 되었고 가끔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어요. 딸 앞에서도 그런 행동을 서슴지 않았거든요.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오히려 딸이 먼저 이혼하라고 권했어요. 50살에 이혼했습니다. 다행히 그동안 몰래 피아노 개인 레슨을 하면서 어느 정도 돈을 모아뒀어요. 이혼 후에는 작은 학원을 차려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늦게나마 제 꿈을 이루게 된 거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이었어요. 카페에서 도윤이를 본 게 말이에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학원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밖을 보니까 한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도윤이었거든요. 35년 만에 다시 만난 그 사람이 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레슨을 끝내고 문을 열었어요. 도윤이는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혜진이 맞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다고 대답했죠. 그러자 도윤이가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정말 오랜만이라고, 보고 싶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35년이라는 긴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도윤이는 제가 피아노 학원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몇 년 전부터 저를 찾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이도 저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도윤이가 말하기를 결혼 후에도 저를 잊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알아보려고 했지만 쉽게 찾을 수가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부인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도윤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2년 전에 부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갑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어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도윤이가 혼자라는 사실에 묘한 감정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부인을 잃은 슬픔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어요. 도윤이에게 부인 얘기를
더 들어봤어요. 정말 좋은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20년 넘게 함께 살면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성격이 온화한 분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에 한 말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부인도 저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도윤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후에도 가끔 제 얘기를 꺼낼 때가 있었는데 부인이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인은 화를 내거나 질투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도윤이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윤이가 더욱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었어요. 부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도윤이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평생 잊지 못한 그 사람이 있다면 이제 가서 찾아보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이에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부인의 마지막 말씀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남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한 거잖아요. 도윤이도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부인이 돌아가신 후에 정말 저를 찾기 시작했다고 말했어요. 정말 운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인의 허락까지 받고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거니까요. 그날 이후로 도윤이와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죠. 도윤이는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고 제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거든요. 딸에게도 얘기했어요. 고등학교 때 첫사랑을 다시 만났다고 말했죠. 그러자 딸이 정말 기뻐하면서 빨리 소개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딸이 저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냐고 반대할 줄 알았는데 완전히 예상과 달랐거든요. 만남은 정말 성공적이었어요. 딸이 도윤이를 너무 좋아했거든요. 예의 바르고 엄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적극 찬성한다고 했어요. 그렇게 우리 관계는 점점 진전되어 갔어요. 매일 전화 통화를 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만났죠. 도윤이는 저에게 프러포즈도 했어요. 55살에 받은 첫 번째 정식 프러포즈였거든요. 정말 로맨틱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면서 결혼해 달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55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거든요. 도윤이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제가 이혼녀라는 거, 그리고 실패한 결혼 생활 때문에 자신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자 도윤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지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부인의 마지막 말씀도 다시 떠올려 보라고 했어요. 부인이 허락한 사랑이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자고 하더라고요. 결국 프러포즈를 받아들였어요. 55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결심한 거죠. 우리는 올해 12월에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에요. 크게 하지는 않고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소박하게 치르려고 해요. 도윤이는 지금도 매일 저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해요. 꽃도 자주 사다 주고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무엇보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나이에는 서로의 얘기를 들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도윤이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반대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아요. 돌고 돌아서 다시 만났지만 결국 함께하게 되었으니까요. 오히려 그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소중함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번에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도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행복해져요.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도 많이 세웠어요. 결혼 후에는 함께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취미 생활도 같이 하고 싶어요. 도윤이는 책을 좋아하고 저는 음악을 좋아하니까 서로의 취미를 공유하면서 더 풍성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도윤이의 부인 생각이 나기도 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남편의 행복을 생각해 주시다니 존경스럽기까지 해요. 그분 덕분에 우리가 부담 없이 사랑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참 신기해요.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흐른 후에 다시 만나서 사랑하게 되다니 정말 운명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제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도윤이를 다시 만나도 함께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도윤이 부인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역시 불가능했겠죠. 모든 것이 때가 되어서 이루어진 일인 것 같아요. 요즘 주변에서 부러워해요. 이 나이에 그런 로맨스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사랑의 나이가 어디 있나요? 오히려 이 나이에 하는 사랑이 더 진실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겉모습이나 조건을 많이 봤지만 지금은 진짜 마음만 보게 되거든요. 도윤이와 함께 있으면 정말 편안해요. 무리해서 젊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고 서로의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가끔 함께 옛날 얘기를 하면서 웃기도 해요. 고등학교 때 얼마나 순진했는지 말하면서 서로 놀리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아쉬운 마음도 들어요. 그 시절에 우리가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 짧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남은 인생을 모두 함께 보낼 수 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딸도 정말 기뻐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첫 번째 결혼 생활에서는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마음이 아프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고 꿈도 포기해야 했고 매일 참고 견디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결혼 준비도 즐거워요.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복잡한 건 별로 없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준비하고 있어요. 신혼집은 도윤이가 살던 집으로 정했어요. 넓고 깨끗한 아파트거든요. 제 학원과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에도 좋아요. 도윤이는 저를 위해서 집안에 피아노를 놓을 공간도 마련해 줬어요. 집에서도 연습할 수 있게 말이에요. 정말 세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배려해 주거든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런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하고 말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다니 꿈만 같거든요. 하지만 도윤이가 말해요. 우리 모두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말이에요. 특히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매일이 설레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더욱 기대가 되거든요. 결혼식 후에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예정이에요. 젊었을 때 못 가본 곳들을 이제야 함께 가보게 되는 거죠. 정말 늦은 신혼여행이지만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친구들도 많이 축하해줘요. 특히 이혼 후에 혼자 지내는 친구들은 정말 부러워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해줘요. 포기하지 말라고. 언제 어디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을지 모르니까 항상 희망을 갖고 살라고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그랬거든요. 55세까지 혼자 살면서 이제는 혼자 늙어가는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도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윤이와 함께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많아요. 우선 결혼 후에는 함께 피아노와 기타 연주를 해보고 싶어요. 고등학교 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야 할 수 있게 된 거죠.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이 나이에 이런 꿈을 꿀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해요. 가끔 도윤이 부인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직접 할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라도 정말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분의 마지막 축복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당당하게 사랑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결혼까지 2달 정도 남았어요. 하루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웨딩드레스도 주문했어요. 55세에 입는 웨딩드레스라니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정말 설레어요. 도윤이는 턱시도를 맞췄어요. 56세에 입는 턱시도지만 정말 멋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더 품격이 있어 보여요. 결혼 후에는 성도 바뀌어요. 이예진에서 한예진이 되는 거죠.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도윤이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딸이 우리를 응원해주는 것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찾을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감사해요. 이 얘기를 듣고 계신 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언제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항상 희망을 갖고 사시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도 55세까지 혼자 살면서 이제는 영영 혼자 늙어가는구나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운명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첫사랑이라는 게 정말 특별한 것 같아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그 마음 말이에요. 저희처럼 극적으로 다시 만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혹시 알아요. 그 사람도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을지 말이에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도윤이가 먼저 저를 찾아준 거니까요. 만약 도윤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모른 채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시도해보는 게 나으니까요. 저희는 이제 얼마 안 남은 결혼 준비를 마저 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에요. 물론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서로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 적응하는 시간도 필요할 거고 갈등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35년을 기다린 사랑이니까 그 정도 어려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니까요. 도윤이는 지금도 매일 저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줘요. 55세에 듣는 사랑한다는 말이지만 20세에 듣는 것보다 더 달콤해요. 아마 그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일 거예요. 조건이나 계산 없이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을 사랑해 주니까요. 저도 도윤이를 정말 사랑해요. 35년 전에 느꼈던 그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인생을 함께 할 생각을 하면 정말 행복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도윤이와 함께 커피를 마시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을 하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그런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기대되어요. 처음 결혼할 때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몰랐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여겼는데 이제는 그 소중함을 제대로 알 것 같아요. 도윤이와 함께라면 나머지 인생이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이런 기적 같은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요. 55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꼭 이런 행복을 만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해요. 마음이 젊으면 언제든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항상 희망을 잃지 마세요. 운명적인 만남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얘기로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